총기 폭발물 분석의 최고라는 거는 이제 맞고요. 총기 사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쐈느냐, 그리고 어떤 총으로 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한 500정 정도 되는 총기에서 발사 총기 하나를 구분한 적도 있어요. 저는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총기폭발물과장 김동환이고요. 조사본부는 2021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1990년에 입사를 했고요. 2020년까지 근무를 했고, 지금 조사본부에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총 한 35년 정도 이 총기 폭발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국과수라고 부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런 이제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저희 과학수사연구소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이런 사건에 대한 과학사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감정을 지원하는 감정지원부서로서 이제 감정기획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의학과, 약동물화학과, 유전자과, 영상문서지문과, 범죄심리과, 그리고 이제 저희 총기폭발물과 이렇게 6개의 기술과가 있습니다. 총기폭발물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총기, 폭발물에 관한 모든 그 사건 사고의 감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기 사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쐈느냐, 그리고 어떤 총으로 쐈느냐 하는 건데, 이제 자타살 구분이 되겠죠.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류탄 폭발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폭발물 사고, 이런 전반에 대한 그 감정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기나 실탄의 뭐 종류 같은 거를 판단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뭐 녹이 슬었다든지, 뭐 특히나 요즘은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고전장을 발굴하다가 보면은 오래된 총, 아주 녹슬어서 총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총, 뭐 실탄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자들을 이제 부식돼서 안 보이는 문자들을 전해 연마라든지 아니면은 자분 탐상이라든지 없어진 문자를 다시 복원하는 그 감정 기법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총에 있는 글자를 분석을 해서 총의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하는 감정 업무가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단순한 것 같지만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늘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뭐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혹은 총기의 종류가 뭔지, 실외라고 하면은 이게 뭐 높은 막루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하 벙커인지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감정 매뉴얼이 틀리고 좀 이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건이 나면은 일단은 군인들이 현장을 나가요. 군 수사부대에서 이제 현장을 나가서 현장 감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감정물을 채정을 해서 저희 이제 연구소로 이제 보내죠. 감정물 하나에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전자, 이게 이제 가장 소실되기가 제일 쉬우니까 유전자에서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동물 화학과에서 하고, 가장 뒤에 저희 총기 폭발물과로 오죠. 접수된 감정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그 외관 검사,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재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징, 뭐 새로운 흔적이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건 당시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를 이제 재현 실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총을 격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화약 성분이 주로 이 손 주변에 묻죠. 그럼 이 손에 있는 화약 성분을 채취를 해서 납, 바륨, 안티몬 이 세 가지 금속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면은 이 사람이 총을 쐈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총기 같은 경우는 총을 쏘게 되면은 총알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틀린 그 흔적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강선이라고 하는데 그 강선을 따라서 총알이 지나가면은 그 흔적이 이제 총알에 생기겠죠. 총을 이제 격발을 할 때 이 때리는 흔적이 이제 생기는데 이 강선은 나오고 그 공이가 때리는 흔적은 격침원이라고 해요. 이 격침원은 사람의 지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총에서는 항상 같은 패턴, 같은 모양의 흔적만 생겨요. 현장에 떨어진 탄피나 아니면 탄환을 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추정되는 이제 용의총기가 있겠죠. 그 총으로 이제 실제 실탄을 이제 발사를 해서 탄환하고 탄피를 얻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분석을 해서 흔적을 비교를 하면은 이 총에서 발사가 됐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아무리 많은 용의총기가 있더라도 발사총기 하나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00정 정도 되는 총기에서 발사총기 하나를 구분한 적도 있어요. 저희과 같으면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그 수련 기간을 거치면은 감정인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인정서를 줘요. 그것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아주 세밀한 평가를 거쳐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감정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단독 감정은 못하고 감정서를 쓰되 나하고 선임 감정관이 같이 이름이 같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감정서라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숙한 사람이 혼자 책임을 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변기를 하는 거고, 혼자서 감정서에 이름을 올려서 혼자의 감정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감정 실험까지도 혼자 진행하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려고 하면은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죠.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실험을 구상을 하고 자료를 어디서 찾을 건지 하는 이런 기능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 그 감정인의 자질 같아요. 금방 생기는 건 아니고 최소한 15년 이상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숙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전문 감정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조사본부 총기폭발물과가 총기 폭발물 분석의 최고라는 거는 이제 맞고요. 맞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업무의 구분이 이제 명확하죠.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는 총기 과학수사연구소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위주로 하고요. 민간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이제 민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최고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사실은 두 기관이 같이 일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합동으로 일을 하면은 그 시너지가 굉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뭐 두 기관이 있는데 1등, 2등 다투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순위를 다퉈야죠. 저희가 이제 그 코라스 총기 감정하고 이제 화약 이런 감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코라스 국제 인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인정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세계적인 공인기관에서 이제 그 시행하는 그 숙련도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숙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160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는데 뭐 국가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좋은 성적을 얻고 있고요. AFT 그런 학회에 가서 참석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웬만한 미국 그 주의 과학수사연구소보다는 우리가 총기에 관한 수준이 더 높다. 자부를 하고 오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아니 거기는 총도 이렇게 별로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수준이 뛰어나냐 늘 궁금해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총기 사건이 나잖아요. 하루에 10건 부검하면 7건이 총상 부검이라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총상이 많으니까 그 총기에 대한 그 감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근데 뭐 1년에 뭐 수십 건 미만으로 하는 우리하고 벌써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기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기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탑 5에 든다 뭐 이런 좀 그 평가를 좀 받고 싶어요. 총기가
혹은 폭발물이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도 계속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방산업체에서 너무 좋은 많은 실탄들을 이렇게 새로운 실탄들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동심탄이라는 것도 있고 파쇄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신형 보통탄 중에서도 성능 개량탄이라는 게 있고 벌써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더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선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강선은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강선을 깎아서 열 처리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총열이 빨리 마모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단조 총열로 만들자라고 해서 아까는 브로치를 넣고 이렇게 당겨서 깎았는데 지금은 브로치를 넣고 밖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얘를 누르자. 그러면 이 도장 찍듯이 안에 강선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 브로치 커터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100개를 찍으면 100개. 1000개를 찍으면 1000개 똑같은 모양의 강선원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원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딱 들으면은 머리가 좀 아프죠. 아, 이것도 어떻게 새로운 감정법을 개발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총이 완성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성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얼른 그걸로 총을 쏴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강선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변별력 있는 실험법을 개발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항상 이 트렌드는 바뀌죠. 여러 학회를 가보면은 모든 이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형상이나 이 사진 같은 걸 인식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AI를 이용을 하죠. 이런 거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금방 다가올 그 현실이니까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서 따라가서 세계적인 감정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 그런 그 연구실을 운영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군 내에서도 세계적인 그 법과학 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